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비록 하위 전문직이지만 연차가 쌓여 능력도 인정받아 괜찮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비교적 여유롭게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저를 지나치게 감싸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외동딸이지만 일찍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남이녀 중 막내 아들로 위로는 누나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첫째인 신우를 더 많이 챙기시고 남편도 집안일을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는 것을 보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배웠다고 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가족을 정말 아끼고 누나의 말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는 순한 남자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회사원으로 사실 저에 비해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축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성품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남편이 누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돈도 대부분 누나에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애정이 가정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큰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단지 조금 강한 첫째 딸이라 생각했던 신우가 생각보다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들께 저희 결혼 시 손 벌리지 않고 오로지 저희 능력으로만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하게도 어차피 둘이 하는 결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전부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좋았지만 시부모님도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외동딸과 막내아들이라 바라는 것이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한 발자국 물러나 주심에 감사함을 담아 상견례 자리를 고급 한식당으로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처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자리인 만큼 좀 비싸더라도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제가 일이 갑자기 바빠진 연유로 식당은 남편이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봐둔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중 한 곳으로 가기로 했기에 부모님께도 괜찮은 한식당을 예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한식당을 리스트에 있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알려왔어요. 그리고 일정도 2일 정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리스트에 있던 가게 예약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알겠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식당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한식당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고급 한식당 정도는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상견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에 이유는 나중에 듣자고 생각하며 식당을 나오던 차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 정도가 좋지. 그전 식당들은 쓸데없이 비쌌잖아. 내가 하도 고민하는 것 같길래 조언 좀 해줬지. 왜 굳이 그렇게 고급 한식당을 고집하려고 했어? 내가 추천해준 곳이 딱이었지 라고 말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내하고 반문하니 상견례 전에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해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이 예약할 곳을 보고 있다고 해서 원래 있던 식당 리스트를 들어보고 다른 곳으로 하라고 말해준 것도 모자라 전화로 먼저 예약까지 걸고 예약금을 걸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굳이 그런 비싼 곳에 가봤자 뭐 하냐면서요? 본인도 비싼 곳에 가봐서 아는데 맛은 있지만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비싼 한식당을 예약하려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저 본인이 추천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했으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신우의 그 태도의 순간 열이 확 뻗쳤습니다. 가족들 모두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죠. 저기 혹시 식당 형님이 하자는 대로 예약한 거야?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 중에 예약이 되는 식당이 없던 게 아니고 아까 형님이 그러시더라. 본인이 고른 것이라고. 우리가 왜 비싼 곳으로 예약하기로 했는지 잊었어? 우리도 계획이란 게 있던 건데 그걸 누나 말만 듣고 나랑 상의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바꾸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난 자기 믿으라니까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묻지 않은 거지. 그게 그냥 누나가 하라는 대로 따른 거면 그냥 바빠도 내가 있을 거야. 결혼도 전에 우리 문제를 남의 참견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결혼해야 돼. 난 진짜 모르겠거든. 설명 좀 해봐. 그게 내가 이 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잖아. 근데 또 자기가 식당 리스트업까지 해줬으니 더 이상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누나도 전에 비싸고 좋은 곳에서 상견례 해봤으니까 그때 알아봤을 거고 나보단 더 잘 알고 잘 볼 거라 생각해서 누나한테 고민이라 말했더니 우리가 리스트업 했던 것들이 비싸다고 본인이 예약해준다고 하더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누나가 괜찮은 곳으로 예약했다길래 그냥 예약금만 넣었거든. 한 번도 확인 안 한 내 잘못이지. 미안해.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응? 왜?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대화했던 건 다 어디 가고 누나 말만 들었냐고요. 굳이 비싼 곳까지 가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 했으면서 도대체 그 이유들은 어디 가고 그저 누나 말만 듣고 일정도 바꿔가면서 식당 예약을 바꿨냐고 따졌어요. 결혼 전부터 나는 안중에도 없고 누나한테 휘둘리는데 내가 뭘 믿고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니 놀라서 싹싹 빌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당 리스트업을 하긴 했지만 어디가 좋은지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쁜 저한테 이것까지 떠넘기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미 한번 해본 누나한테 조언을 청했다고.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이해가 가도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무조건 미안하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그러지 않기로 약속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흰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견례 이후 결혼에 관련해 신우가 무엇 하나라도 참견하거나 개입하려고 하면 그땐 이유도 듣지 않고 파혼하겠다 으름장을 놓았더니 신우도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봤던 건지 정말 한 톨의 개입도 말도 원치 않더군요.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했던 그때부터 신우는 속내가 보이는 행동을 했던 거죠. 본인이 가장 좋은 것을 쓰고 해야 하고 본인보다 좋거나 비싼 것을 특히 동생이 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속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라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의 전 알 수가 없었죠. 결혼을 하고 저도 어느새 아이를 둘이나 낳은 아줌마가 됐어요. 그간 신우가 샘을 내는 것을 몇 번 겪긴 했지만 저희 일상을 바꿀 정도로 큰 부분은 없었기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땐 첫째 조카보다 저희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괜히 그 물건에 대해 악담을 하거나 제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비싼 브랜드 선물을 받으면 다음 본인 생일에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가장 심한 것은 조카 학교 입학 선물로 비싼 게임기를 원한다고 은근히 말해 선물했더니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입학할 땐 중저가 가방으로 입을 싹 닫는 그냥 좋은 것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인 정도라 참을 만했어요. 굳이 선물 안 받아도 제 돈으로 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뒀으면 안 됐나 봐요. 초반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을 둘 낳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살고 있던 투룸 아파트가 점점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만 둘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활동성이 높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이사를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니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집에서 공부할 공간도 있어야 하고, 사춘기가 오면 각자의 생활이 있을 텐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시기부턴 저는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 관련 전문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본업도 바쁜 편이었지만 학원 수업을 준비하느라 평일부터 주말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평일엔 퇴근 후 저녁 강의, 주말엔 낮 강의 후 저녁엔 수업 준비를 하며 보냈어요. 잠도 줄여가며 주말까지 일을 하기 시작한 저를 위해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어요. 남편도 일을 했지만 퇴근하며 장을 보고 아침과 저녁밥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까지 전부 전담했죠. 그러면서도 돈 버는 게 더 힘든데 집안일이라도 자기가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고맙다 말해줘 힘이 나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니 저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며 바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안일을 맡아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갑작스럽게 전화하셔서 근황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밤낮 없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별말 없으셨어요. 결혼부터 집 이사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딱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저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우와 엄마, 거실 진짜 넓어. 운동장이야, 운동장. 대박 형, 여기 봐봐. 우리도 화장실이 이제 2개다. 저기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방에도 화장실이 있어. 엄마, 우리 이제 방 따로 쓰면 돼. 저쪽 방이 여기보다 넓으니까 저긴 형이 쓰면 되겠다. 그래, 각자 방에서 공부할 공간도 만들고 하자. 좋지. 마음에 들어. 방은 둘이 상의해서 정해. 안방만 엄마 아빠 방 할게. 알겠지? 방 정해지면 가구도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고생고생을 하며 돈을 모아 저인 방 3개의 화장실 2개가 딸린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방도 많았지만 거실이며 방 크기며 사이즈도 훨씬 넉넉한 편이라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2에서 3년을 고생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지 않는 반응이었어요. 이사도 왔으니 오래된 가정과 아이들 가구들도 싹 바꿔 집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각오라도 해준다고 하셨지만 거절했고 시부모님께선 크게 별 말씀 안 하시고 고생 많았다고 하셨어요. 손도 안 벌리면서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심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사 후 정리가 덜 됐지만 집들이 겸 아이들 얼굴 보러 오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고생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이사 후 더욱 화목해져 분위기는 더 좋아졌고요. 다만 문제는 신우였죠. 신우는 이후 몇 년간 이사를 하기 위해 투잡을 뛰며 쉴 새 없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을 구하는 과정은 신우에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겠죠. 시부모님이 집을 보고 가신 후 어머니께 들었는지 신우가 찾아왔더군요. 이사 축하 겸 차 한잔 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 구경을 핑계 삼아 집 안 곳곳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이사 오기 전 집 상태를 체크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열심히도 보더군요. 근데 보면 볼수록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평소를 묻더군요. 저희 집이 층고도 꽤 높아서 앞이 트여 있어요. 제가 앞이 막힌 집은 답답해 이 점을 보고 바로 계약한 것이거든요. 탁 트여 앞이 잘 보이는 거실 뷰 앞에서 한참을 팔짱 끼고 서 있던 신우는 차 한잔 하자고 왔다면서 차도 내오기 전 그대로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이번에 집 들어가려고 얼마나 모았니? 애미 돈 모을 때 너무 바쁘게 살던데 많이 비싸니? 네 누나네 집도 싸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동네 그 브랜드 아파트는 얼마 정도니?
어떤 동, 어떤 평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집 평수 금액이 이 정도 돼요. 전 들어가서 가구도 새로 사고 인테리어 조금 만져서 좀 더 들었고요. 저희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밥을 먹고 어른들끼리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 들어가는데 얼마였냐고 물으시더군요. 왜 물어보실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혹시 신웅이가 집에 다녀갔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네 누나 지금 알아 누웠다 며칠 전부터 지금 집이 너무 좁다고 답답하다고 하더구나 하면서 한탄하듯 말씀하시더군요. 또 우리 것이 더 좋아 보이니 배 아파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거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후 집안 살림만 하겠다며 일도 그만두고 남편 월급으로만 살고 있어요. 본인은 전업주부의 남편 혼자 외벌이 생활하지만 괜찮게 사는 중이라 배 아파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셔서 그냥 흘려듣고 짐 정리 잘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렇게 짐도 다 풀고 아이들 가구와 필요했던 것들까지 전부 갖추고 이제 정말 내 집이라 생각이 들며 새 집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쯤 악차까지 돈 모으던 것도 끝났겠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통장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제 급여 통장과 남편 급여 통장 등등 은행에 가 통장 정리를 하고 대강 훑어보던 내역을 보고 있는데 남편 통장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제 남편 통장에서 나가는 적금은 끝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상하게 일정 금액이 저희가 집을 사기 모았던 적금 만기 이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제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으로 넣고 남편 월급에선 몇 프로만 소액으로 빼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적금 통장은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에서 지금 일정하게 빠져나갈 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혹시 적금 새로 든 것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통장 정리하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하는 거 까먹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보니까 일정 금액이 몇 번 나갔던데 그럼 이건 어디로 나간 거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전에 우리 집 구경한다고 다녀간 이후부터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 본인도 애가 둘인데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자기 집이랑 비교하고 우울해하면 어떡하냐면서 너무 걱정돼서 요즘 잠도 못 잔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박탈감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본인도 이사를 해야겠는데 자기네 집은 남편 외벌이니 우리보다 돈을 모을 수 있기도 힘들고 큰애가 대학생이잖아. 애가 대학교 가자마자 독립하겠다고 난리여서 근처로 독립까지 시켜놓으니 월세도 나가고 이리저리 힘들다고 계속 말하더라. 어쩌겠어 우리 누난데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 돈을 매번 조카한테 줬다고 당신 지금 혼자 사는 삼촌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야. 그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나한테 숨기기까지 했니? 언제까지 그게 비밀로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뭐 언제 당신 몰래 우리 집에 뭐 하나라도 해준 적 있어? 왜 매번 형님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면 하는 말에 휘둘리는 건데 당장 그 돈 끊어 안 그럼 그냥 나가서 누나 집에서 살게 될 줄 알아. 남편 말로는 신우이가 본인 애들 핑계대고 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 나갈 곳이 많다면서 앓는 소리를 계속 해왔다고 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웅이가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능력이 괜찮아 집도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전체적인 평수나 친구 아파트 브랜드가 저희 집이 조금 더 좋은 것이지 그 집도 방 3개 화장실 2개로 조건도 똑같고 평수도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배 아프니 남편에게 앓는 소리 하는 게 눈에 훤했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평생을 당하고도 누나의 앓는 소리에 우린 이제 집값 모으는 적금도 끝났고 당분간은 돈 들어갈 일 없다고 첫째 조카 월세를 내주고 둘째 용돈을 책임지겠다며 돈을 보내왔던 거였어요.
남편의 통장에서 같은 날 40만 원, 20만 원이 각각 나갔던 것이 이해가 됐죠. 진실을 알고 남편에게 제정신이냐 소리쳤어요. 그 돈을 왜 당신이 줘야 하냐며 한 번도 아니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조카들에게 매달 60만 원, 70만 원씩 주는 것도 이해 안 가고 그걸 덥석받는 형님도 이해 안 간다고 말이에요. 전 남편 몰래 친정에 그 어떤 것도 해준 적이 없어요. 하더라도 친정과 시가 양쪽을 동일하게 하거나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죠. 그 생각이 떠오르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당장 그만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더 이야기하게 하면 그냥 그대로 누나 집 가서 살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 하더군요. 남편이랑 결혼은 15년 넘게 살면서 신우이의 성격은 이제 너무 잘 알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진 정말 별거 아니었기에 넘겼지만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던 참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진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불쑥 첫째 조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전 일도 있고 아직 얼굴 보기가 껄끄러웠지만 애는 잘못이 없다 생각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당황스러웠지만 삼촌 집에 조카가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겨줬어요.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으면 되겠다고 세팅 하나 더 놓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신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두 집이 왕래를 잘하지 않아서 조카도 오랜만에 본 날이었는데 애들은 잘못 없다. 그래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웃으며 저녁 식사도 하고 근황도 물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조카는 그저 갑자기 혼자 놀러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 졸업 전까지 살겠다고 온 거더라고요. 독립은 했는데 생각보다 혼자 살긴 힘들고 학교랑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집이고 이사해서 집도 넓으니 여기서 살면 어떨까 신우에게 말했다는 거죠. 짐은 내일 가져올 예정이고 잠은 오늘부터 자고 내일 짐 오면 애들 방 정리하는 거 같이 돕겠다는데 정말 작정한 사람처럼 당장 지내러 들어오려 마음먹고 온 것을 보고 기가 찼죠. 애들은 잘못 없다 생각했지만 참 모전여전이었어요. 엄마는 본인 집보다 좋으니 배 아파 다른 거라도 뜯어내려고 하고 딸은 그 짐을 누리려 한다는 것이 참 웃겼어요. 애가 자기 삼촌한테 뻔뻔한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를 보고 배웠는지 말할 것도 없었죠. 할 말이 없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니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허겁지겁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조카 월세를 내가 내주기로 했는데 당신이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돈을 모으기는커녕 다신 돈 나갈 일만 생겼다고 한숨을 푹푹 쉬잖아. 누나가. 근데 월세 내는 것보다야 우리 집이 넓기도 하고 대학 졸업까지 2년 남았는데 그동안 사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데려왔지 어떡해? 월세 끊겨서 바닥에 내앉게 둘 순 없잖아. 당신 조카기도 한데 당신도 그 꼴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짐 다 싸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월세 계약도 끊어서 월세로 주던 돈을 끊었더니 그 돈을 끊었으니 졸업 전까지는 집에서 지내게 하겠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일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웃으니 남편은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나 봐요. 신이 나서는 떠드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선 조카에게 오늘은 숙모가 갑작스러워서 많이 당황스러우니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택시 불러주겠다고요. 조카는 자고 가겠다 했는데 그냥 가라고 보내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조카를 돌려보내고 나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까는 애들 앞이라 제대로 묻지 못했는데 일전에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왜 또 누나 말에 휘둘려서 갑자기 조카를 데려온 것이냐 물으니 월세와 용돈을 끊은 후로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짜증과 한탄 섞인 말을 계속 해왔었나 봐요. 안 그래도 집 계약했던 시기부터 꾸준히 배 아프다고 온갖 짜증을 냈는데 남편이 조카를 지원해주면서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것마저 끊기니 늘 하던 대로 시부모님께 조르기 위해 한탄과 짜증을 낸 것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아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지 본인 아들의 능력으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코피 쏟고 잠 줄여가며 고생한 것을 아시니 신우이의 투정이 보기 불편하셨나 봐요. 시부모님이 막혔으니 신우는 다시 타기들 남편으로 돌린 거겠죠. 그렇게 서로에게 비난을 하면서 싸우다 며칠 동안 저희는 냉전 기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조카와 남편이 들어오더니 조카에게 쓸 방이라고 안내하는 남편, 다음 행동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조카를 큰애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두 번째로 큰 방은 막내가 형이니까 큰 방 쓰라고 양보해준 방을 왜 당연하게 조카 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만약 조카가 들어와 살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시 방 한 칸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 작은 방을 줘야 맞는 게 아닌가요? 어이가 없어 조카와 이야기하고 있던 남편을 급하게 끌고 안방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물으니 들어와 살기로 한 것으로 결론 내지 않았냐고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언제 당장 들어와 살라 그랬어. 집에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대화부터 나눠보자 했지. 당신 혼자 들떠서 내가 뭐라 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냅다 데리고 온 거잖아.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도 못했는데 뭐 무슨 방을 안내해줘. 그것도 큰 애 방을. 당신 진짜 애들 아빠 맞니? 첫째 쓰라고 막내가 형한테 양보까지 한 방을 무작정 조카를 주려고 해. 애들은 조카 들어오면 한 방에서 다시 같이 지내야 하는데 애들 생각은 안 하니? 당신은 본인 가족 생각도 안 하고 누나네 가족만 신경 쓰느라 까먹었나 본데 이 집도 70~80%가 내 돈 들어간 거야. 내가 우리 애들 공부할 공간 만들어주겠다고 코피 흘리고 잠도 못 자면서 악차까지 모아 이사 온 집인데 그걸 홀랑 줘버릴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벌고 아끼고 모아서 온 집인데 남편의 행동들을 지적하며 따지고 화를 내니 이번엔 남편도 같이 화를 내더군요. 고생한 건 알겠는데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가족끼리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남편의 가족은 나와 우리 아이들인데 본인 누나만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거 본인 가족인 누나를 도와야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는 저 때문에 답답한 것 같았어요. 그날은 당장 지금까지 싸들고 온 조카를 내쫓을 수는 없으니 오늘은 작은 방에서 자라고 안내하고 전 다음 날 연차를 했습니다. 벽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인 남편은 두고 신우 집에 찾아가 신우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요.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모두 학교를 간 후 어차피 집에 있는 신우를 알기에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신우이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앞치마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식사 준비 중이냐 물으니 요즘 시작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원래 취미는 앞치마 입고 하는 것이 멋있는 거 아니냐며 웃더군요. 그렇게 들어간 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첫째 조카가 쓰던 방 앞에 서서 안을 보는데 헛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조카 방은 형님의 완전한 아지트가 되어 있었어요. 취미방이었죠. 제가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으니 형님이 호호 웃으며 본인이 안 그래도 취미방을 가지고 싶었는데 첫째가 저희 집에 살게 됐으니 당분간은 본인 방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세팅을 했다. 신이나 설명하더군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제 표정은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신우의 취미병을 보니 현타가 왔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공부방 만들어주겠다고 악차까지 돈 모아서 그 집을 어떻게 샀는데 결국 그 결과가 신우의 취미방이나 만들어줬던 일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신우이의 자랑을 다 듣고 커피를 내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맞은편에 앉을 때 말했죠. 조카 짐 빼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요. 커피 마시는 신우이가 컥컥거리며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성질부터 내더라고요. 졸업까지 고작 2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돌봐주겠다는 거냐면서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면서 왜 뭘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형님 저희 집에 뭐 맡겨놓으셨어요? 제 결혼 생활 내내 그랬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뺏어오거나 더 좋은 것을 얻어서 자랑하기 바쁘셨죠?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편하게 사셔서. 근데 전 아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이요. 제가 어떻게 돈 모아서 들어간 건지 아세요?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배가 아프세요. 남의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라도 뺏어 쓰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고작 2년이요. 아니요. 이제 이 시간 아니 이 초도 싫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형님 취미방이나 만들어주려고 한 건 줄 아세요? 오늘 당장 짐 빼게 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옳게 웃기는 소리 그만해. 다 내 동생이 결정한 사항이야. 가정이 결정한 일이면 와이프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걸 따져. 그냥 잔말 말고 얌전히 있어. 2년 금방 가. 애 학교가 가까워서 좀 살게 해달라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줘서 안 입고 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야박한 타입이네. 정말 내가 옳게 노력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언제 집 달랬어? 아니잖아. 지금 한 부탁이라고는 조카 좀 잠깐 그 집에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제가 조카 짐을 빼겠다며 따지고드니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면서 남편이 결정한 사항이니 조용히 따르기나 하라고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럼 남편까지 같이 빼버리겠다고요. 제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냐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형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시누이는 막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시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군요. 그런 김에 그동안 담아놨던 말을 다 했어요. 남이 쓰는 물건들에 욕심내지 말고 질투 좀 그만하시라고요. 분수에 안 맞게 자꾸 남이 쓰는 것들만 시게 하고 욕심내면 언젠간 망한다고요. 그리고 동생 결혼 파탄 나는 것도 당신 지분이 크다고 말해줬습니다. 매번 동생 거 뺏고 살더니 이젠 하다하다 동생 인생까지 망치고 있는 줄 아시나. 말한 뒤 시누이를 뒤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오늘 형님 집에 갔었어. 조카 짐 빼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려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첫째가 쓰던 방이 형님 취미방이 되어 있더라. 화이트로 인테리어 싹 해놓고 예쁜 흰색 책상도 새로 사서 아주 고풍스럽게 해놨더라. 원래부터 취미방 만들고 싶었는데 애 나가 있는 동안 본인이 쓰고 2년 뒤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라 말씀하시던데 뭐 그걸 누나 집 가서 말했다고 하니 인연을 못 참아서 그걸 굳이 누나한테 가서 말해. 누나 취미방 만든 건 그냥 방에 남으니까 만들어 둔 거지. 그거 책상 내가 사준 거야. 누나가 애 출가시키고 쓸쓸해서 취미방이라도 만든다고 하길래 당신은 정말 시댁 가족만 가족이구나. 우리 애들 넓은 집으로 이사 왔다고 좋아했던 건 기억도 안 나니 각자 방 생겼다고 기뻐하던 거나 하물며 내가 이 집으로 오기 위해서 일했던 건 기억도 안 나. 그걸 제일 옆에서 봤던 사람이 그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돈 모았는지 알았으면서 그것까지 다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부족함을 몰랐던 거지.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이런 집에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이만 이혼하자.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도 무엇이 잘못이고 옳은 일인지 모르고 그저 시댁 편만 들기 바쁘더군요. 심지어 시누이의 취미방 책상 또한 남편이 사준 것이라니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가족은 저희가 아니라 시댁이니까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뭘 뜯어가려 소송을 걸더군요. 참 바보 같았죠. 본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해봤자 제가 바쁠 때 집안일 도맡아 해준 정도고
그것도 틈이 날 때마다 제가 했으니 증명을 한다 해도 효력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 결혼을 이어갔던 이유는 남편이 가정적이고 그래도 제 상황을 다 서포트해주는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감수한 거였는데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거죠. 부부가 되니 모든 경제적인 것들도 다 자기 능력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가정에 헌신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었죠. 뒤로 빼돌려 시댁에 헌신했던 거라면 인정하겠지만 경제력과 이제껏 제가 해왔던 가정에 대한 기여도 혹시 몰라 준비해왔던 남편의 유책 배우자인 증거 등 여러 가지로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결국엔 양육권부터 재산까지 다 제 것으로 인정이 됐죠. 집 명의는 계약 당시 제가 산 것이나 다름없으니 제 명의로 해뒀는데 그거 참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그대로 못 만나가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문 좀 열어봐. 나 집 앞이야. 비밀번호 바꿔서 애들 자 문 좀 열어주라. 우리 대화 좀 하자. 제발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신우가 꾸몄다는 그 취미병만 떠올랐습니다. 받아주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전 이혼 후 전에 시간제 강사로 진행했던 강의가 뒤늦게 반응이 터져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보다 페이가 많이 올랐고 주말 강의만 하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가끔 초청 강의도 가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 정도는 있답니다. 또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좀 많이 오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게 됐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까지 생겨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게 하긴 미안해 남편과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애들을 보러 오지 않았고 언젠가부턴 연락조차 없었죠. 전 애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퇴근 후 저녁과 쉬는 날에는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서적으로 풍족하게 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어렵겠지만 좋은 엄마가 돼보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있어 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